우리 뭐 자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1학기 때 공부를 했는데, 뭐 그때도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특별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학기 수업에도 또 나오는데,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런 자기 개념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공부했던 거가 좀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존감, 효능감, 그다음에 자기 효용 안내, 복잡성, 결정성 등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자기 자신이 결국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나의 상태를 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 자기 개념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념에 대한 자기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일단 뭐 자기라는 거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던 분야입니다. 뭐 당연히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분야가 심리학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연구가 시작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의하면 뭐 자기라는 용어는 나에 대한 심리학적인 용어다. 그리고 자기는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자신의 태도, 특질, 그 다음에 능력, 감정, 그렇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도 자기라는 거고, 신체적인 특성 등의 집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주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다 자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밑에 나오는 말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보듯이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자기라는 거는 주관적, 이 위에 민경환 교수님이 주관적이라고 한 거는 이 주관적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뭐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주체로서의 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주체한 주체로서의 자기가 있고, 객관적 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기인 거죠. 금방 얘기했듯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 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말이 빠른지 느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 주관적 자기는 과정으로서의 자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의식이 되는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기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자기라고 본다. 그리고 이 칼 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MBTI라는 검사에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론을 주창한 심리학자인데, 칼 융이라고, 성격 유형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MBTI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칼 융은 자기를 성격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격 심리학 할 때, 성격 얘기할 때 조금 더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자기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열돼 있지 않고 분리돼 있지 않고 나로서 잘 통합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통합됐는지 조화감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 자기 실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이 굉장히 그 본인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을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이 자기 실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죠. 특히 내면의 경험이라는 걸 중요하게 봤는데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게 내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편하다고 재밌고 편하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불편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다 내면의 경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심리학에서 자기랑 자아라는 말이 약간 혼돈돼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계열의 학자들은 자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뭐 1학기 때도 공부했지만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 발달 모형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각 이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이때 이 발달과업을 달성해서 발달과업들을 달성해야 그 발달 단계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일부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발달 과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1학기 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 개념의 속성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올 텐데 일단 자기 개념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평생에 걸쳐서 잘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념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또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 개념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된 사람은 자꾸 그런 쪽으로 더 행동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더 자신을 살피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완이 얘기한 자기검증 이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기검증 이론이라는 거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개념을 확인시켜주는 피드백이나 상황을 찾아내서 그런 것만 계속 기억하고 해석하고 거봐 결국 나는 해도 안 되잖아. 실패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잘한 것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렇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갈등하는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데 자꾸 확인되는 증거나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부정적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념 속성의 두 번째로 자기 개념은 긍정적으로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고향 동기라고 하고 뭐 이제 긍정적 자기 편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잘 드는 예가 뭐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가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하면 열릴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 로또 복권 같은 경우죠. 복권 같은 거 사는 것도 내가 사면 내가 뭔가 숫자를 고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기분에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다 자기 고향 동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이나 감정,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도 자기 개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 그렇죠? 뭐 시험을 제가 조금 어렵게 낸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시험이 어려운 상황도 사실 우리 수강하고 있는 240명, 230명 모두 동일한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원래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시험이 어렵다고 컴플레인하고 그쵸?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자기 개념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첫 번째 속성과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자기 개념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건데,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또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다친다던가, 그렇죠? 뭐 그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된다던가 이러면 자기 개념이 변화가 되겠죠. 그 강원래 같은 사람이 그 예전에 뭐 굉장히 춤도 잘 추고 뭐 이랬던 댄스 그룹의 일원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하반신 불수가 되고 휠체어에 앉아 있고 지금 뭐 이태원에서 뭐 무슨 뭐 바를 하나 뭐를 하나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얼마 전에 폐업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전에 춤추고 뭐 이랬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는 어떤 장애인으로서, 그렇죠? 뭐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 예전처럼 춤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 개념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자기 개념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자기 개념은 첫 번째는 이거죠. 인간은 아까 객관적 자기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찍 일어난다면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이유였는지 간에 자꾸 늦게 일어나고 하던 일 미루고 그러면 나는 게으르고 미루는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로부터 자기 개념이 형성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자기 지각은 아가 때 생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더라,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이거예요. 행동을 바꾸면 자기 개념을 바꿀 수 있는가? 대학 상담센터에서 보면 자기 그 자존감이 낮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일단 뭐 첫 번째는 자기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를 인지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 그 자존감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는 뭐 더 훌륭한 거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러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상담을 할 때 상담의 목표를, 뭐 다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걸로, 아주 작은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을 주로 이제 하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을 바꾸면 자기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행동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뭔가 변화됐구나, 내가 뭔가 긍정적으로 달라졌구나, 효능감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학생들은 뭔가 뭐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어떤 거를 바꾸면, 어떤 말을 바꾸면, 어떤 태도를 바꾸면 긍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매일 실천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고, 그다음에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개념이 형성된다. 자기 개념은 상대적이다. 내가 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5시에 일어난대. 그러면 난 게으르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개념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긍정적인 으로 형성될 것 같으면 비교하는 게 나쁘지 않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한 것 같아, 잘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비교를 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긍정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행복 연구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타인과 비교하는 이 인간의 습성이 과연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 타인과 나의 행동이나 말을 비교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살펴볼 필요가 있고, 타인의 피드백, 우리 1학기 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이제 부모님 내지는 주 양육자라고 하는 엄마의 피드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의 피드백,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후로는 또래 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나름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능력도 못 갖추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타인의 피드백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개념 형성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인종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계속 차별하고 뭐 문제시하고 이러니까 백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특히 흑인들은 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부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계급 계층에 따라서 이거는 뭐 현대 사회에 계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층이나 계급들, 양극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될 수 있고 뭐 성별이라던가 종교에 따라서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